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플레이에 탁월한 감각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그가 부정선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는 국정원을 통해 선관위 서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문제 제기를 지시하며 선거 직전에 여론을 흔드는 언론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과거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이던 시절 언론은 윤석열을 정의의 상징으로 만들어냈으며 이 과정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언론과 유착해 이미지를 만들어가는데 능숙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내란의 주범이라는 중대한 혐의가 제기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기소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통해 내란 세력들과 통화한 기록이 특검에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비화폰 서버는 수사의 핵심 증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가 이 서버를 절대로 넘기지 않으려 했다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람을 장악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장악이 어려울 경우에도 끝까지 통제하려는 성격이라는 분석이 뒤따릅니다.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이 처음 코바나 콘텐츠를 방문했을 때 대선 논의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인물은 윤석열이 아니라 김건희였고 그녀가 우리가 국민의힘에 가면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라고 묻던 태도는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거래로 접근하는 자세를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어머니로부터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책임을 피하는 법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과 어머니를 보호해줄 사람을 윤석열에게서 찾았다는 추정도 제기됩니다. 그녀가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자산을 은닉하고 조성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도 제기되며 특히 캄보디아를 주된 근거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 캄보디아에 대한 차관이 4배 이상 증가했고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가 캄보디아 금융사를 인수한 점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언급됩니다. 교민들로부터도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캄보디아 외에 또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김건희가 국가 예산을 외국으로 빼돌려 사적인 자금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의심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기자들이 곧 현지로 직접 취재를 나갈 예정이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보고보다 유튜브의 음모론을 더 신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선관위에 군인을 파견한 것과 유튜버들과의 통화가 지속되었다는 증언은 그가 망상에 사로잡혀 쿠데타를 시도하려 했던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홍정원 1차장은 이러한 내막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지목되며 윤석열이 검찰총장과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결국 유튜브에 빠져 신이 쿠데타까지 꿈꾸게 된 현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범죄는 박근혜 최순실 사건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악질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미르재단과 대기업 지원금 논란에 불과했던 박근혜 사태는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일 정도이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정교하게 포장해 국민을 기만하는 데 능했습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어야 했다는 회의적인 시각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윤석열은 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법망을 피하고 있는 현실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단순한 비리 수준을 넘어 내란은 물론 외환 유치를 통해 북한과의 전쟁을 일으켜 불법 계엄령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암살 시도까지 제기되는 등 그들의 범죄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거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언론에도 있습니다. 언론이 윤석열을 정의 아이콘으로 만들어 국민을 현혹시켰고 이제는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